이제 충분히 쉬었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지? 그 중간고사 친다고 너무 여러분들이 혹사를 당했네. 내가 보니까 전부 막 풀이 푹 적어가 있는데, 중간고사는 잘 치는데 우열을 너무 가리기가 어려워서 내가 기말고사는 조금 힘들게 어려운 문제를 몇 개 내야 되겠어. 그죠? 그래 해야 차별화가 있잖아. 다 뭐 전부 A를 줄 수가 없잖아. 30%밖에 못 주는데, 과거는 40% 줬는데 지금 30%야. 그건 내 그는 바뀌야. 방법이 없어. 자, 왜 이렇게 내가 이걸 강조를 하느냐. 이게 우리가 과가 무슨 과예요? 스마트한 과죠. 스마트 농산업학과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잘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단위 면적당 수량이 얼마다, 수량 구성 요소가 어떻다, 수량을 어떻게 계산한다 하는 것까지 다 했죠. 그죠? 다 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수량이기도 하지만, 자, 수량. 두 번째는 맛이 중요하죠. 그죠? 맛.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93년도에 일본에 갔는데, 그때 냉해가 있었어요. 냉해가 뭐죠? 온도가 낮아져서 입는 해죠. 그죠? 추워서 입는 해예요. 그러니까 수량이 확 떨어져서, 그럼 쌀값이 어떻게 되겠어? 천정부지로 올라가. 93년도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동남아 쪽에 가서 쌀을 수입을 해왔어. 수입업자들이 해서 마트에 줄을 200m 서서 사는데 1인당 5kg짜리 2푸드 이상 안 팔아. 그런데 전부 일본 사람들은 한 끼 해먹고 다, 유학생들은 다 줘버려. 왜? 뭐 때문에? 맛이 없으니까. 안 맞는 거야. 일본에서 먹는 쌀은 뭐예요? 자포니카 품종이죠. 그럼 인디카 쌀을 안 먹는 거예요. 끈기가 없었어. 그러니 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길들여져 있느냐 하면, 이게 스티키 라이스, 최고 밥맛에 여러분들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쌀 이게 약간 퍼석퍼석한 거 먹으라면 안 먹잖아. 그러면 그것 중에서도 약간 스티키한 것 중에서 또 뭘 찾느냐? 혀가 내끼는 촉감을 찾아. 약간 거칠거칠하면 밥맛 없다 이래버려요. 그게 뭐에 의한 거냐면 단백질이에요. 프로테인.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하고 KB예요. 이게 칼륨을 지나치게 칼리를 많이 주면 밥맛이 또 없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자, 그러면 이 단백질하고 마그네슘하고 KB는 일단 제쳐놓고, 이 단백질 함량이 핵심이에요. 그럼 단백질 함량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 그럼 밥맛이 좋으니까 소비자가 3,000원, 1kg에 3,000원 하던 것을 10,000원에도 사 드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밥맛이 좋으면. 그게 맛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서식집 가면 어떤 집에는 2개 놔놓고 6,000원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고기는 같은 생선인데 2,000원짜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2,000원짜리 안 가고 6,000원짜리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뭐 때문에? 밥의 맛 때문에 그래요. 생선 맛도 물론 있고 분위기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밥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그 핵심은 단백질이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수량이 높아지면 맛은 떨어진다. 왜? 우리가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비료를 많이 준다? 질소를 많이 준다. 그죠? 그렇잖아. 질소가 결국 단백질이잖아.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서 논에서는 아모니움 형태 NH4 플러스 형태로 흡수를 하죠. 그죠? 그렇잖아. 결국 요게 이제 아미노산을 형성하잖아. 화는 조건에서는 요 상태로 흡수를 한다 이 말이죠. 산화 조건에서는 NO2나 NO3 형태로 흡수를 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질소비를 많이 주니까
이게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밥맛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랙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밥맛이 아주 세게 최고 밥맛을 자랑하는 단백질 함량을 5.5% 이하로 낮추든지, 그러면은 1kg에 3만원, 4만원 받아도 사 드시는 분들이 있어. 돈 많은 분들이야. 그렇게 가고, 또 하나 트랙은 어떤 트랙으로 가느냐. 그냥 6.5%로 정도로 하는 거예요. 단백질 함량을 하고, 야, 1kg에 3,000원 적당하다. 사 드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화를 해야 돼. 지금 시대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 이걸 알아야 된다. 자, 주목. 지금부터 졸면은 이 벼과학은 0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자, 이삭이 유수가 형성된다는 말은 아래 두 번째 마디에서 만들어진다 했죠. 그죠? 현미경적으로 우리 눈에는 육안으로는 이렇게 껍질을 까도 안 보여. 그런데 내부에서 요 마디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온다 했죠. 요게 형성되는 시기는 뭐냐면 요거 개수를 결정하는 시기가 돼요. 요거 나달을 결정하는 시기, 요거까지, 요 26일까지. 요 그러니까 출수 이삭팩이 32일에서 26일 또는 25일 요 안에 뭐가 결정된다? 이 알맹이 개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비료를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 비료를 주라 했냐면 요 시기에 요거 그럼을 무슨 그럼이라 한다? 시험은 잘 치놓고 대답은 못해. 추비중에 이삭그램 준다 했잖아. 그죠? 이삭그램이에요. 이삭그램을 주는 이유는 이 알맹이를 많이 달게, 나달을 많이 달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소하고 NK 보통 주잖아. 질소하고 칼륨 비료를 줘요. 근데 이거 많아졌어. 근데 이래 하다 보니까 수량은 많아. 이걸 다시 적을까?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량이다. 수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정수가 목적인데 이 수량을 높이니까 두 번째는 퀄리티, 이팅 퀄리티, 맛은 떨어지더라 이런 거. 이거 원인은 뭐냐? 결국은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질소를 많이 정시를 했다. 질소를 정시를 하니까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더라. 이 단백질은 결국 맛을 좌우하는데 이게 증가하니까 맛이 떨어지더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유수가 만들어지고 새끼 가지, 이삭 가지가 1차, 2차로 칠 때 요 시기에 비료를 흡수를 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주는 그램이 이삭 그램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줘보니까 이 나달 개수는 엄청 많이 달려. 120개, 130개 달려요. 한 이삭당. 그런데 수량은 많은데 맛이 없다. 그럼 소비자가 찾지를 않아. 물론 도정 과정에서 아까 도정이 뭐였어요? 껍질을 까내고 하는 과정이라 했죠. 그죠? 왕기를 벗겨내는 과정은 도정이라 했잖아. 그 도정 과정에서 물론 현미층을 많이 깎아내면 단백질이 적어질 수가 있어. 그렇게 하니까 실제 여기서 현미에서 백미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현미가 요만했는데 맛을 내기 위해서 단백질을 확 줄이기 위해서 호번처럼 다 깎아낸 거야. 그럼 요만해져 버려. 그러면 수량이 이게 얼마예요? 50%로 줄어버린 거야. 그럼 경제성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적절한 게 좋다면.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해줘야 돼. 어떻게? 그러면 이 이삭이 다 만들어지고, 그죠? 영화가 다 이렇게 분화가 완전히 마무리된 요 시기에 이 이삭그램을 주면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달수, 이 알맹이 수는 줄어들겠죠. 그럼 수량은 적겠죠. 대신에 뭐 한다? 다 나달수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채우는 거 부분이 남았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요때 비료를 주면 어떨까? 밥맛이 좋더라 하는 거예요. 이 나달수는 줄어.
여기서는 120개 정도 된다면 한 80개나 90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져. 그렇지만 등숙도 잘 되고 한 알의 무게, 나달 무게도 증가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단백질 함량이 줄어들더라. 왜? 이게 충실하니까, 통통하게 다 충실하니까 단백질 함량이 오히려 줄어들대. 그 미질이 좋더라. 그래서 도정할 때 소위 10분도라고 그래요. 10% 깎아내는 거. 10% 깎아내도 여기 단백질 함량이 5.8%, 많게는 6% 정도 되더라. 밥맛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거의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비료를 과거에는 마츠시마라는 일본의 과학자가, 교수님이 이 이론을 제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수량도 많아지고 했어요. 그게 벌써 5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마서이 시대라. 마서이 시대이기 때문에 비료를 출수 전 15일쯤에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수량은 좀 적은데 단백질 함량을 낮추고 밥맛이 좋아지고 충실해지니까 오히려 이걸 선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우리 그 12에 관해서 했죠. 자, 기비를 뭘 줬어요? NPK 줬잖아. 질소인산 칼이 줬죠. 이게 정확히 쓰면 P2O5, K2O, 그죠? 이 기비를 줬잖아. 그죠? 몇 킬로? 그럼 몇 킬로 모르겠으면 몇 프로? 질소 몇 프로? 기 말고서 다시 내겠다. 50%, 인산은 100%, 카리는 70% 줬죠,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주느냐? 인산은 어차피 뒤에 주도 토양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흡수가 안 돼. 주로 인산은 어디에 분포한다? 뿌리에 분포하기 때문에 지상부에는 별로 분포를 안 해요. 주로 인산은 어디 있냐? 뿌리에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소하고 K는 언제 준다? 이 이삭그럼 줄 때 준다고 했죠. 마츠시마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밥맛이 별로 없다. 그리고 아까 밥맛 중에 첫 번째 단백질하고 두 번째는 M 마그네슘하고 K 비라 했죠, 그죠? 이게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어. 그러면 요게 0.5가 예를 들어서 넘어버린다. 0.5 이하로 돼야 돼. 0.5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게 커지면 이 값은 줄어들겠죠, 그죠? 이 값이 K가 커지면, 칼리를 많이 주면, 그러면 이 시기에 이삭그럼으로 칼리 비료를 많이 주면은 밥맛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비료 패턴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건 내 생각이에요. 미질 밥맛을 좋게 하려고 하면은 밥맛, 그러니까 아까 2트랙, 3트랙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트랙, 밥맛만 생각한다면 이 질소 비료를 이때 주고 K는 언제 주느냐? 요 시기에 주는 거야. 따로 주는 거야. 이거는 전적으로 내 이론입니다. 내 이론. 밥맛만 생각하면. 왜? 이때 주면 K 함량이 높아져. 어디에? 쌀알에 많이 가. 많이 가니까 MgKB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낮아지니까 밥맛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밥맛 하면은. 그러니까 세계의 최고의 밥맛을 내는 한국 쌀 하면 코리안 탑 라이스, 뭐 쓰리 탑 라이스 하든지 해서 가면은 1kg당 3만원, 3만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료 주는 방법이 달라지겠지. 그럼 원샷으로 한 번에 못 주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그 회하고 같이 나오는 거 뭐죠? 밥하고 회하고 같이 나오는 거. 밥에다가 회를 얹어주는 거, 그건 뭐라 그러지? 에? 서시라 하잖아, 서시. 그죠? 아주 최고급 서시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쌀을 만들 때 비료도 적게 하지만은
이게 건조시킬 때 이렇게 거꾸로 늘어 말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콤바인 수확해서 건조하고 하죠. 건조시킬 때 이렇게 늘어 말려요. 이렇게 거꾸로. 왜? 여기에 있는 당류들이 전부 이쪽으로 다 밑으로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밥맛이 달달이 하면서 이걸 또 밥을 해 놓으면은 이 서치는 밥을, 더운 밥을 우리가 먹어요? 찬밥을 먹어요? 찬밥이죠. 찬 상태로 먹잖아. 그게 소위 식은 밥이에요. 식었을 때 미질, 밥맛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주 고급집에 가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쌀 1kg에 일본이 지금 얼마? 기본적으로 10,000원 해요, 10,000원. 1kg에 10,000원. 우리는 3,000원 해요. 2,500원, 3,000원 하고 있다. 그러면 2트랙, 3트랙으로 가면은 된다. 단, 비용이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쌀 남아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면 어떻게 가야 된다? 2트랙이나 3트랙으로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최고급 쌀을 중국의 부유청, 또 일본의 부유청,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수출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72만 헥타르 재배하지만 100만 헥타르까지 늘릴 수도 있다 말이에요. 늘리면 어떻게 할 건데 남아도는 쌀을 어떡하라고? 수출하면 돼요. 우리는 또 특수 관계가 또 있잖아. 북한하고 관계도 있어요. 그 원조해주고 우리는 그 이상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수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 비료를 준다? 출수 전 30일. 요 시기가 꽃잎 네 번째 잎이 출현하는 시기다. 염령지수로 보면 약 80 조금 안 되었다. 그죠? 이삭길이로 보면 0.02cm, 2mm. 그죠? 0.2mm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맛만 생각한다면은 어느 때? 한 출수 전 15일. 이때 영화 분학이 거의 끝났을 때. 이때쯤 준다. 그럼 출수 전 거의 한 20일. 이때 15일, 20일 사이에. 그러면 지엽 말고 두 번째 잎이 나오는 이때쯤 주면은 밥맛이 아주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반응이 전혀 없어. 아침에 일찍 나온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친다고 너무 고생한 건 알아. 내가 답안을 평가를 해보니까 너무 잘 썼어. 그래서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많이 만족하지만 너무 다 잘 써서 기말고사는 그 좀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 갑니다.